네, 여행을 떠나죠.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이 400년 동안 길쌈을 이어온 마을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길쌈이란 단어 좀 익숙하세요? 아휴, 글쎄, 길쌈이 이게 지금 배 짜는 거였나요? 네, 맞아요. 맞나요? 교과서에서 네.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접했을 단어인데요.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찾아봤더니 네. 시를 내서 옥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이 길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좀 유식하게 옛 문헌을 또 한번 들여다봤을 했더니 후한서 또 삼국지 등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 3세기경부터 요 길쌈을 한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조들은 이 마을 단위로 둘의 길쌈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길쌈을 하기도 했고요. 이 7, 8월, 음력 7, 8월에는 부녀자들을 다 모아서 이 길쌈 내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쌈이 우리나라 지금은 좀 안 하는데 옛날부터는 노사하는 집안일이자 또 이 산업 하나였던 거죠. 네. 이 길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이 아마 길쌈으로 좀 유명한 곳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고된 길쌈을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양 직물이 들어오면서 정말 촘촘하고 잘 짜여진 직물이 그렇죠. 있는데 옛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삼, 누에고치, 목화 등으로 만든 게 배, 명주, 무명, 모시 등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분들 저희는 이제 장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달인에 가까운.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거의 다 없어졌는데요. 진주에 가면 이 400년 넘게 이 배, 삼배를 만든 길쌈을 하시던 분들이 남아있는데요. 아직 10가구가 넘게 이 길쌈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그 한산 모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주면 그 옆인가요? 위치가? 네, 그 예. 진주 한산보다 조금 더 한참 아래에 아래로 있는데요. 이 네. 진주 이 금곡면 죽곡리에 이 죽곡 삼배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삼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옷이기도 하고요. 예, 저거는 이 수의죠. 수의로 굉장히 그치, 많이 수의죠. 입는 게 이제 삼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잘 염색해서 이 저렇게 색깔이 이 아름다운 색깔로도 나오고요. 방석, 베개, 이불, 여름옷 여러 가지 형태로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주 저 삼배 마을 갔더니요. 이 몇백만 원 호가하는 그런 이 삼배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게 다 사람 손으로 처음 농사부터 저렇게 옷을 만드는 것까지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비싼 거는 예약을 하셔서 찾으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데 저 마을만 유독 삼배가 끊이지 않고 길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저 마을이 굉장히 양반 마을이라고 합니다. 문헌에는요, 1590년대부터 이 길쌈을 해왔다고 나오고요. 지금 마을 어긴데 저희가 서원이에요. 남학서원이라는 곳인데 저기 김유신, 최치원, 설총 등을 모시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굉장히 이 양반 마을이었고요. 옛날부터 김해 김씨, 또 전주 최 씨가 살던 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한 60세대 100여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죽곡의 뜻이 그 뜻이에요. 대나무 죽자 골곡자 써서 대나무가 많다는 뜻이고 우리말로는 대실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통적인 고택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서원까지 있으니까 그 전통과 그 양반의 문화가 남아있는. 그런데 이 마을 할머니들이 이 말씀하셨어요. 사천에서 15살에 시집 왔는데 양반 마을을 간다고 해서 정말 좋아해서 왔는데 길쌈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양반 마을에서 하게 될 줄이야. 그런데요. 이 할머니들이 거의 대부분 이 길쌈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분들은 하지 않는 거고요. 이건 정말 아낙네들이 하는 집안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15살 때부터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이걸 만들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6, 7살 때부터 이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장난감 놀이하듯이 배웠다고 이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지금 저곳 가면 아직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금곡면 자체가요, 삼배 농사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뭔지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대마예요. 그래서 이
농사 지으려면 대마초. 네, 그렇죠. 나라의 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경찰들이 수시로 와서 네. 불법 유통된 건 없는지 감시를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정말 3, 40년 전만 해도 금곡면 자체가 이 산밭으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이제 20여 가구만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가구가 넘게 이 죽곡리에 아직도 이 농사를 하면서 삼배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 원래 대마 키우는 게 금지가 돼 있어서 그쵸. 집에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예, 경찰이 오잖아요. 네. 큰일 나죠. 진주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진주는 가본 적 안 가보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거의 여행도. 예, 이윤정 기자 얘기하면 거의 안 가봤는 데 이런 맞아요. 데가 없어요. 어떠셨어요? 여기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장가 들기 바로 직전에요. 저희 네. 집 그 아내 쪽 성이 진주강씨거든요. 장인어른께서 그 이쪽에 장가 오려면 그래도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갔다 그래서 갔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정말 조용하고 점잖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죠.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전금 교수님이 진주 분이셨는데, 아우, 그 양반 문화가. 근데 당신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워낙에 그 남성 권위주의가 좀 진주 분들 들으시면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게 남아있는 동네라고. 게다가 이 삼배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굉장한 작업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그 할머니들한테 네. 직접 여쭤봤더니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삼 자체가 단연생 식물이어서요. 이 봄에 씨를 뿌립니다. 지금 저게 전기다리라는 거에다가 저 삼배를 한번 다 말려서 네. 저렇게 하면 이제 끝이 몽똑해져요. 그쵸. 네. 저거를 다 손으로, 저게 톱이라는 건데 톱으로 저렇게 끝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손으로 저렇게 꼽니다. 허벅지에 꼭 놓고 예. 손으로 꼽으세요. 그러니까 저게 뭐 허벅지랑 손에 다 굳은 살. 어머. 저렇게 이제 얇은 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다 저렇게 길게 모아서 둘레 한번 말아서 계속 얇고 곱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저게 뭐 하직이라는 건데 저게 실을 다시 묶어서 이제 계속 이 둘레로 돌리면서 저렇게 얇게 만드는 과정을 해서 고운 삼배 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게 끝이 아니고요. 저거를 다시 치자물을 입혀서 말려서 예쁘게 고운 노란색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 삼배 틀을 다시 조립해서요. 그때 이제 삼을 짜서 삼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1년 동안 해야 되는 엄청난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 1000만 원 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노동력의 대가가, 그리고 저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연세에 저걸 하시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 다른 젊은이들은 안 하세요 했더니 절대 며느리나 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못하러 배우냐고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 이빨도 다 이렇게 다르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빨로 이렇게 끊어서 하시기 때문에 게다가 소원이며 허벅지며 다 이제 굳은 살이 배겼는데 그렇게 이제 400년을 정말 실타래처럼 이어오신 거죠. 정말 전통 방식 그대로 하시나 봐요. 네. 저는 그리고 저 삼배틀이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저거를 그때마다 할 때마다 다시 조립해서 집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걸 다 어디다 두세요 했더니 다 분리해놨다가 이제 7, 8월에 삼이 다 돼서 준비가 되면 9월에 저렇게 다 조립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예전에는 여성들이 다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집안에서 가정의 일도 있지만 정말 산업의 기초가 되는 거를 집에서 다 한 거예요. 남자들은 뒷줄만 지고 다니고 한 일이 없었네요. 그런 것도 있네요. 농경 문화가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사과를 받아내셨어요. 네. 그 얘기 듣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힘든 작업이어서 정말 딸과 며느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끊기는 게 아닐까? 전통이? 그게 걱정이 좀 되는데요. 거의 이 하시는 분들이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절대 뭐 이제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을에서는 이 전통을 잇기 위해서 죽곡 삼배 전시관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 죽곡면 자체가 뭐 쌀이나 이런 닭 뭐 이런 게 유명하다고 해서 특산물을 팔고요. 2층에서는 이 전시관에서 이 옷감부터 배틀 뭐 이 삼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또 이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즌에 가야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삼이 다 익어서 이제 잘라서 하는 모든 과정을 지금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이 이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수요가 있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제 점점 뭐 중국산 싸구려 이렇게 수입산들 때문에 그래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자꾸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네. 명맥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그 이제 부모님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의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장을 하기 위해서 파보니까 그때 돈이 좀 모자라서 수입산 삼배를 했는데 이렇게 가로 세로 줄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가로는 합성 섬유고요. 네. 세로만 삼배였기 때문에 그것만 다 샀고 사그라들어서 이렇게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합성 섬유가 덮여 있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산 삼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기보다도 조금 더 한번 좀 이런 면들도 생각하시면서 한국산 삼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확실히 따라올 수 없는 질과 정성과 역사라는 게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약간은 좀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가는 길을 비롯해서 여행 정보 좀 이 마을까지 가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조금 불편하신데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53번 시내버스가 하루에 6번 들어간다고 해요.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조금 힘드시고 내비게이션 자동차 갖고 가실 경우에는요. 진주시 금곡면 죽공리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뒤쪽에 봉대산 등산로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닭 그리고 여기에 이 자운형 쌀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10월 1일부터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한다고 해요. 네. 지금 가시면 정말 이 삼배 짜는 것도 보시고 이 등불의 향연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행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전통이 안 이어진다 그래도 이렇게 갔다가 이거 내 거 같다 이렇게 해서 또 확 와닿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는데 분명히 가슴을 하고 와닿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안 하면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주말을내 도전 1부 책 소개와 여행지 소개 함께했습니다.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